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9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강을 한 지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9월까지 됐네요. 올해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6급 자체가 사실은 대장정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예전에 중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내공이 좀 높으신 분들은 한두 달 안에 후딱 따겠다 하는데,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6급을 하실 때 조금만 더 힘내시고, 6급은 사실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왜냐면 난이도도 높고 또 리뉴얼 얘기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주어진 그 6급을 최선을 다하셔서 공부를 하시기에 조금 더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힘을 내시고 공부하는 만큼 아주 적게나마라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취지에서 이제 오늘 독해 1을 또 해야 돼요. 독해 1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다 버리는 영역이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독해 1 강의를 할 때도 대비 특강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따로 막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역은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쓰기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독해 일부분은 난이도도 워낙 높고 다른 사람들도 다 버린다고 하고 하니까 어차피 안 풀고 막 다 찍고 가시는 건 제가 아는데, 남들이 다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보다 2점, 4점, 6점, 8점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당 2점인데 두 문제만 더 맞아도 4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독해 일부분은 그래서 강의의 힘을 빌리시는 게, 그게 어떤 인강이든, 대비 특강도 제가 매달 이제 진행을 할 때마다 독해 일부분 턴이 돌아올 때마다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걸 모아서 들어도 한 3-4문제씩, 앞으로 제 대비 특강이 진행되면 문항수가 늘어나겠죠.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부탁해라랑 비슷한 얘기죠. 강의를 들으면서 짧게만 그냥 오늘은 이거, 그래 이게 나오면 나 이건 맞춰야겠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거에서 몇 개의 패턴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독해 일부분이에요. 남들이 다 버리니까, 워낙 어려워하니까요. 자, 독해 일부분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오늘도 딱 한두 가지 포인트만 딱 드릴 건데요. 이게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나오면, 내가 만약 시험에 나오는 똑같은 패턴이 나오면 맞춰야겠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 1은 오히려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 확인하고 실전 문제 풀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비교문이에요. 비교문은 굉장히 낮은 급수 때부터 매번 다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비교문을 HSK 다른 이제 낮은 급수에서 할 때는 보통 배열하게 많이 넣잖아요. 근데 6급 같은 경우에는 비교문 너 알아? 라고 물어볼 때 틀린 문장 고르기인 독해 일부분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문의 위치랑 어순이 중요하다기보다 비교문의 성질이 좀 중요하거든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사의 위치 볼게요. 오늘 딱 2가지예요. 비교문은 10문제 중에 나와도 한 문제인데 되게 명확해요. 비교문은 나오는 패턴이 딱 그거 한두 개에 국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대표적인 건 그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부사도 제가 첫 시간에 독해 일부분 대비 특강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독해 일부분은 주어, 수로, 목적어의 문장 구조랑 논리성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앞서서 설명을 심층적으로 많이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사이드로 나오는 특수 구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사가 들어가는 문장, 그리고 비교문이거든요. 얘는 근데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개는 이것만 기억해도 운이 좋아서 2개가 다 나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거 몇 개만 기억을 하면 또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비교문에서는 이거 오늘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통 비교문이 독해 1에 나오면 정도부사랑 같이 나오는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문에서는 일반 정도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건데, 예문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단어 어렵다 쳐도요, be랑 헌이 같이 못 온다고요. 내가 너보다 매우 커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은 저보다 사실 커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큰데 그럼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커라고 하지 내 동생이 나보다 매우 커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문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인 매우라는 뜻을 가지는 헌준, 페이참 이런 애들이 못 와요. 이걸 배워요. 기초중고 때도 배우고 HSK 3급, 4급, 5급 때도 배우고 요새 이제 3, 4급 안 하고 5급하고 6급 올라오시는 분들도 5급 때 봐요, 이거를. 근데 이게 B랑 헌이 나오면 6급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헌이랑 유사한데 조금 난이도가 고급 단위도가 나와서 이게 일반 정도 부사인지 모르는 척하면서 나오니까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파악을 할게요. 海水的结冰的温度 해수가 어는 온도가 일반 딴쉐 담수보다 더 낮아야지 매우 낮다라는 말은 어법상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교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사가 쉬운 건 이제 헌, 전, 페이창은 못 사용하고요. 헌, 준, 페이창이랑 같은 뜻을 가진 고급 단어가 十分 매우, 相当, 상당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海水的结冰的温度比一般的淡水相当低 하면 있어 보여요. 相当 맞는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비교문에서 相当이랑 十分은 그냥 헌이에요. 안 돼요. 못 써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부사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독해 전략적으로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길게 문법을 막 설명하고자 하면 비교문의 패턴, 유형 뭐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 언제 머리에 넣고 있어요. 딱 그냥 포인트만. 이것만 알고 가면 될 것만 딱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부사는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보통 이제 부사 자체가 뜻을 물어보거나 그 맥락에 파악하는 걸 물어보는 경우는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어휘의 뜻이나 이런 거는 뭐 수로 목적어 호응이나 다른 구조적인 것들로 문제를 낼 거니까 부사는 위치를 조금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찍지 마시고 그 독해 일부분 제가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이라도 훑으면서 부사 위치 정도는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문장 뭐가 길어요. 모든 문장은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누면 패턴 해결됩니다. 这件事能否取得成功? 이 일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동사죠. 取决于 어디에서 결정이 나요? 너의 의지가 강한 是否가 뭐예요? 是不是죠? 인지 아닌지 是不是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부사예요. 누가 문장 끝에 넣으래요? 누가 봐도 딱 이상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려도 이 문제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근데 안 풀고 막 대충 찍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是否는 앞에 있는 能否랑 똑같이 能不能이잖아요. 그러면 是不是예요. 能否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동사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 여기 왜가 있어요? 안 되죠. 부사는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 일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의 의지가 강한지 안 강한지 是否는 뭐예요? 찐창한지 안 한지에 달려 있어. 근데 이게 독해 일부분이 틀린 문장을 고치는 유형이 아니라 틀린 문장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얘를 어디에 넣어야 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 틀렸어만 알아내면 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문제 풀 때 그래요. 이렇게 풀릴 때 그래 이론은 다 알겠어. 사람들이 이론 설명할 때 맞아 적어야 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단어들도 막 어렵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생각 다시 하세요. 한 문제씩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누고 오늘 포인트. 어차피 오늘 이 강의는 내가 비교문이랑 부사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비교문이랑 부사만 생각하면서라도 문제를 좀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부터 갈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교문은 배웠는데 각각의 이론은 배웠는데 문장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읽고 틀린 걸 고르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한두 문제라도 맞춰보자. 남들 다 버릴 거니까 不管你的收入是多少 네가 不管 보통은 뭐뭐와 상관없이 네 수입이 어떤든 상관없이 请记得 기억하세요. 5단계로 나눠서 5개로 분리해서
投资, 투자를 하세요라는 거죠. 요새 뭐 주식이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B 갑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 찾으세요. 在网上输入故事得到的 더 앞에 아무리 수식어가 길어도 다 수식이에요. 더 뒤에 있는 게 본론이죠. 이거의 결론이 비 나왔다. 그죠? 딱 뼈대가. 이런 거 나와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비, 뭐뭐보다? 슈로. 그러니까 이게 꾸슈라는 거, 이야기라는 거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결말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보다예요. 근데 시향당 나왔잖아요. 아,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반적인 맥락을 고르는 문제보다 특수 어법을 고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딱 눈에 보이기가 굉장히 쉬워서 독해 일부분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 게 힘들면요. 모의고사 문제집을 펴놓고 그냥 독해 이론 답을 표시해 놓으세요. 답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형만 분석해서 해설지 보고 이게 틀린 문장이구나 해서 공부를 하셔도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유형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시향당이랑 B랑 같이 못 온다면 껑이나 하이 같은 거 써야지.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나머지 문장들도 좀 봐볼게요. 식물의 나이테는 G, A, U, B죠.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고. 그이 반응 뭘 반영해요? 식물의 생장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그이 반응 뭘 반영해요? 환경条件的变化. 이게 찌랑 요 같은 경우는 뭐뭐이기도 하고의 대꾸기 때문에 같은 형식의 문장들이 등장을 해요. 거의 반응 똑같죠? 거의 반응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 오늘은 접속사 설명하는 날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이런 부분, 이요 같은 경우도 뭐뭐이기도 하고 뭐뭐이기도 해서 같은 형태로 문장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갈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어만 찾으면 돼요. 人的心理承受能力除什么什么外除了什么什么外 뭐뭐를 제외하고도 생리, 유전, 그쵸? 생리적인 유전적인 요소들을 영향을 받는 것 말고도 更多的더 많은 경우에 受받습니다. 社会和价值观念的制约 제약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요. 딱 답이 되는 것만 딱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고요. ABCD를 다 설명해요. 때로는 학생들한테 막 시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쁘고 어차피 버리는 영역이니까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수업 시간에 어차피 집에 가서 보지 마.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만 해 하면서도 다른 문장들도 다 공부를 하면 요거에 한 끗 바꿔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는 김에 이거 제가 강의하는 거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문장이 구조가 분석이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B 나오면 시향당 안 돼, 껑 써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단어까지 제가 다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순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공부하는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집에 가서 공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무조건 단어만 외우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돼요. 단어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 문제 풀고 문제 답이 되는 이유 짚고 해석해보고 마지막에 단어 외우고. 니엘론 나이테고요. 조항광 상황이고요. 정쇼는 감당하다예요. 정쇼가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 정쇼 같은 경우는 뒤에 이알이나 통코. 그래서 어려움이나 고통 등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초하는 유전, 쯔유에는 제약이죠. 제약을 한다. 그래서 요 단어, 제가 추가로 드린 단어 첨부 자료에는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강의 때는 딱 기본적인 것들, 이건 멈춰놓고 그래, 이런 단어였었지라고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2번 문제 풀어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내가 정답으로 틀린 문장으로 고르는 거 아니어도 다른 문장들도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독해를 분석하고 공부하기에. 그래서 같이 조금 보면서 갈게요. 샤위, 칭팅하면 칭팅이 경청이죠. 샤위는 어디에 능통하다라는 뜻이죠. 경청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수러, 시, 什么的素质 자질이다. 성숙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문장이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주어, 수러, 목적어 찾고 해석이 조금 안 돼도 구조적으로 안정하네. 부사, 자의 멀쩡하게 위치에 가 있고 비교문 없잖아요. 그죠? B 갈게요. 하얼빈이 주어인가 봐요. 그치? 그래서
얘가 지속적으로 하룻밤 동안에 아야이 다쉐. 더 앞에가 다 수러네. 아야이란 단어 새하얗다라는 건데 몰라도 다쉐가 있잖아요. 눈이 이미 위는 어디에죠? 오늘 오전에 10시 정도에 멈췄다라고 나와 있어요. 눈이 주어고요. 그리고 시간 부사 어죠? 이게 시간에 대한 건 어차피 수러 앞에 나오면 되고 팅즈 멈췄다 동사 앞에 수러 앞에 부사 어가 전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자, C를 볼게요. 스웨이저가 뜻이 뭐예요? 스웨이저. 뭐뭐 함에 따라서. 오늘은 어쨌든 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스웨이저에 대한 개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뭐에 따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자오나 다른 단어의 한국 단어의 그 해석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스웨이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웨이저는 뭐뭐 함에 따라 뒤에 보통 보면요. 뭐 부또안이나 아니면 주지엔이나 점점이 같이 와요. 슬픈 예문을 하나 드리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점점 감퇴가 돼요. 이게 변화잖아요. 스웨이저 시무시무 함에 따라서 기억력이 주지엔 부또안 점점 점차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스웨이저는 뭐뭐 함에 따라 르이는 뭐예요? 날이 갈수록이라는 부사가 너무나도 뜬금없이 쇼회라는 명사 앞에 왔어요. 이 부사의 위치를 부사는 무조건 수러 앞에 와야 되잖아요. 문장 아예 앞에 올 거 아니면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동사 앞에 와야 되는데 르이,社会发展 이상하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르이라는 부사의 위치가 수러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고科技水平 과학기술의 수준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대요. 스웨이저는 뭐뭐 함에 따라인데 주어, 수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야 돼 라고. 근데 부사가 수러 앞에 들어가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6구까지 올라왔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시앙당도 마찬가지고 시앙당이 매우라는 뜻을 가진 부사인지 몰라요. 고급 단어니까. 르이도 날이 갈수록이라는 부사라는 걸 몰라요. 왜? 고급 단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앙당이랑 르이 같은 이런 단어들을 숙지해서 부사는 구조는 쉬우니까 부사나 비교문에 대한 그 정도부사 같은 경우는 어휘를 좀 봐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D 안 보고 넘어가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D까지 확인을 합니다. 我们无法 우리는 할 수 없대요. 无法는 뿌렁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해요. 从眼前的事物和固定的思维模式 중까지 걸리죠. 什么什么从什么什么중 눈앞에 있는 사물과 고정적인 사고방식 중에서脱离出来 벗어나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종일관 문제에 의해서 곤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문장 자체가 어렵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구조랑 패턴으로 나누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휘 보호합니다. 시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능통하다, 잘한다, 칭팅, 경청하다, 소즈가 제가 이거를 쉬운 단어인데도 여기다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소질로 도금이 돼요. 그러니까 소질이 있어. 너 피아노에 소질이 있어. 너 외국어에 소질이 있어 할 때 그 소질이 아니에요. 한국어의 언어 간섭을 받는 대표적인 중국어 중에 하나가 수지예요. 소질이 아니라 소질은 자인형, 재능을 쓰거나 TF, 천부적인 재능 그 단어를 쓰지 수지는 자질이나 소양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생님들 자질이 있어.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지. 소이자 아까 얘기했죠. 뭐뭐 함에 따라 르이, 나날이 오늘 이거는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쭉 갈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독해를 쭉 넘어왔는데요. 오늘 배웠던 거 비교문이랑 부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교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일반적인 정도부사랑 올 수 없고 그리고 부사는 반드시 수러 앞에 엄한데 가 있지 않은지를 내가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에 지금 순서대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 그리고 문제 풀 때 정답이 되는 이유 정확하게 짚고 문제 푸실 때 무조건 문장 구조 분석하셔야 돼요. 단어로 막 우격다짐으로 가기에는 단어도 어렵고 힘들 수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오늘 비교문과 그다음에 부사의 위치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사실 독해 일부분 남들 다 버리니까 우리는 몇 문제라도 맞추고 가서 성적을 올려보겠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강의, 이전에 있는 독해 일부분 강의들도 좀 찾아서 들으셔서 시험에서 실질적인 좋은 영향 받으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